대치동, 어떻게 학원의 성지가 되었을까?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제가 어제는 여러분과 함께 스웨덴과 중국의 이야기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 기사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신 제도가 2025년부터 싹 바뀐대요. 올해 중학교 2학년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텐데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의 이 상대평가 제도가 좀 바뀌어요. 원래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편을 해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래 이제 상위 4%가 내신 1등급이었거든요. 9등급 시절에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상위 11%가 내신 1등급이 되는 거고 2등급은 원래 상위 11%였다가 이제 상위 34%, 그러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2등급 34% 조금 더 받기 수월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딱 이 기사를 읽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서 되게 좋겠구나. 대학에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와는 좀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1등급을 누구나 받기 쉬워지면 다들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 8학군, 강남구와 서초구의 학교들이 주목을 더욱 받을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학원가, 대치동이 아주 큰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시각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원가들이 있는 곳이죠. 대치동의 역사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학원을 꽤 다녀본 것 같지만 대치동에 있는 학원은 다녀보지도 못했거든요. 보통 제가 듣기로는 대치동 학원비가 뭐 일반 학원에 비해서는 한 3, 4배 비싸다고 하고요. 대치동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까지, 학원의 학원 뭐 이런 것도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대치동의 학원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게 된 건지, 왜 대치동이 학원 1번가가 됐는지 그 숨겨진 역사를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대치동 학원에 다니셨던 분들은 잠깐 추억에 잠기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대치동이 학원의 1번가가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둘째, IMF 외환 위기로 대학교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 수능의 등장 덕분에. 자, 사실 대치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서울, 특히 강남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962년까지 대한민국 서울은요, 강북, 지금의 한강 위쪽 지역만을 거의 의미했어요. 뭐 지금의 강남구라든지 뭐 송파구, 서초구 이런 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뭐 경기도에 속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2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려들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이 이제는 이제 포화 상태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는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을 좀 더 넓혀야겠다라고 해서 강남, 지금의 한강 밑에 지역도 서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서울로 편입이 된 거죠. 이때가 1963년이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여러 가지 다리, 제3 한강교 이런 대교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의 강남을 강남으로 만들어준 사건은 역시나 이 명문 고등학교들의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1970년대 초에 우리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이런 학교들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용산고, 중앙고, 경기여고, 이화여고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었냐면 중구와 종로구, 특히 사대문 안에 있었대요. 강북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었던 구자춘 서울특별시장이 이런 명문고들이 너무 강북에만 몰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강남으로 좀 옮기고 싶은 거예요. 구자춘 서울특별시장이 이런 생각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째는 강북 지역의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등하교 시간에 이 도심 교통이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도 밀리고 대중교통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교통이 거의 폭발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들을 강남 지역으로 내려서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대요.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제 4.19 혁명 이런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었죠. 4.19 혁명도 있었고 6.3 학생운동 이럴 때 특히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도 있었지만 고등학생들도 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명문고들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이런 곳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여버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강남으로 옮겨버려서 시위를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이런 거를 노렸었다고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1990년대까지 이 명문 고등학교들의 대거 강남 이전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간 학교는 1976년 이전한 경기고등학교였고요. 경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휘문고, 배재고, 다양한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너무나도 살기 좋고 교통도 편하고 그런 곳이지만 이 당시 이제 경기고가 강남으로 이전했을 때만 하더라도 강남은 낙후된 지역 그 자체였대요. 정말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교통도 안 좋고 비가 오면 진흙탕길로 변하는 그런 오지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도 이런 강남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8학군이라는 것도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강남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런 사교육의 장소도 많이 생겨났었다고 해요. 특히 학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의 압구정동은 개발 속도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게 많이 지어졌지만 대치동은 개발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었대요. 그래서 대치동에 남아있는 그 빈자리를 학원들이 채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학원의 1번지는 노량진이었단 말이에요. 노량진 학원은 한 반에 한 180명에서 300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수업을 하는 대부분 재수생들이 위주였던 학원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노량진 학원이 좀 유명했었죠. 근데 강남의 대치동에는 이런 노량진 스타일의 학원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치동 학원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소수, 그러니까 반 인원도 적고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뭔가 좀 컨설팅 느낌의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신 좀 비싸게 받는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대치동 학원가가 이제는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버리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건은 일명 IMF 외환 위기였죠. 1997년 대한민국 경제는 또 아주 큰 위기였던 IMF 외환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평생 직장이 개념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직이 나를 책임져 준다. 회사가 나를 평생 먹여 살려주니 나는 그곳에 충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IMF 때문에 정말 탄탄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내가 나를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스펙이라는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죠. 대표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학벌도 그만큼 중요해지게 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3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명 중 3명이 대학교를 가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2000년 대학 진학률은 대한민국의 진학률은 엄청나게 늘어서 무려 68%로 올라가요. 10명 중에 7명이 이제 대학교에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대학교에 가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냥 대학교 졸업장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교, 뭐 스카이 이런 데를 가야 스펙으로서 매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같은 이런 대형 학원에서가 아니라 대치동 학원 같은 이제 소수로 집중적으로 관리, 내가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소수 정예로 관리를 해주니까 대치동 학원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건까지 등장을 하냐면 1994년 수능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 1993년까지만 하더라도 학력고사라고 해서 좀 더 암기 위주의 시험에 가까웠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야간 자율 학습, 야자라고 하죠.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높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은 사실 암기만으로는 좀 부족한 시험이었대요.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공부가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11년에 수능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역대급 불수능이 한번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때 서울대 정시 합격자를 딱 봤는데 서울대 정시 합격자 1103명 중에서 강남구 학생들이 239명 나왔고요. 서초구 학생들이 152명, 송파구가 89명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합격 인원의 좀 더 과장을 보태서 거의 절반가량이 다 강남구 서초구였던 거죠. 근데 이게 다 대치동 학원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대치동 학원이 정말 잘 가르치나 보다. 서울대를 이렇게 많이 보내네 라고 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치동 학원가로 몰려들게 됐고, 지금 이제 대치동이 이제 대한민국 학원가의 성지로 거듭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치동의 역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글쎄요. 저는 학창 시절에 학원을 꽤 많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어 학원 다녔었고요. 수학 학원 다녔는데, 근데 수학은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제가 영어 학원을 너무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안 갔는데 그냥 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집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 갔다 온다라고 말만 하고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짓말을 뭐 한두 번 하고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한 이 거짓말을 연속해서 한 달 반 이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걸리게 된 이유는, 하루는 어머님이 학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 있을 시간인데 제가 엄마한테 집에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추궁을 하셨죠. 바른 대로 말하여라 해가지고 제가 이실직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거짓말을 치밀하게 할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학원 안 가버리기? 네, 여러분은 또 학원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와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학원 에피소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딩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